안녕하십니까? 열일뉴스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부동산 난맥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늘 오르내림을 반복해온 오래된 과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이 복잡한 시장 구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출 한도가 얼마인가 보다는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점입니다. 오늘 열일뉴스에서는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면서도 금융 체계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료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15억 25억 사이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상한 한도에 LTV 한도도 연계됩니다. 규제 지역의 LTV 상한은 7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보다 상환력이 기준이 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인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DSR과 스트레스 DSR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SR은 총 부채원리금의 상환 비율로 내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 비율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현재 금리에서뿐 아니라 향후 금리가 오를 때도 대출과 이자를 감당 가능한지를 함께 따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6억 원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12억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 상한은 6억이지만 LTV와 금리 상승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실제 가능 금액은 4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대출자의 재무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장치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까지 10년 이내인 50대와 그 이상의 시니어 중 아직 자가 주택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화하는 정책에 따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전에 비하여 꾸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대출한도 승인의 기준으로 한층 강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꾸준한 분들은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쉬워지고, 이는 오히려 금융기관 심사에서 신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가주택 대신 중소형 실거주 중심 주택, 그리고 비규제 지역 탐색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녀 세대의 주택 마련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주택 구입자 자신의 소득과 신용, 그리고 상환 능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간 특별 적용되었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주택 구입의 LTV 우대는 유지되지만 그 경우에도 가격 구간별 정액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유지 기간 관리, 신용점수 관리, 기존 신용대출 정리가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될 것입니다. 비단 10.15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부모의 자금으로 자녀 주택 구입비를 결제해 주거나 주택 구입비의 상당 부분을 계좌 이체해 주는 것이 과세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도울 때도 무조건 증여하기보다는 지분 분할 무이자 대여 등 단계적 지원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대책은 단기적 거래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금융 안정과 시장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과 상환 중심의 금융제도 개편과 주거복지 확충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빚으로 버티는 시장에서 상환 가능한 사람 중심의 시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표방하는 메시지는 가구별 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간 영끌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시킨 주택 구입에 청년 세대의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할 만큼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10월 15일 전격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으로 당장 실현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만큼 각자 상황과 여건 안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갈 주택 구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할 일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집값보다 상환 능력, 상환 계획, 투자보다 지속 가능성이 내 집 마련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딱딱하였나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표방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특별 기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내 주택 가격, 특히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 주택이 거처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만 인식되는 이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자녀 세대에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일뉴스는 앞으로도 이 변화의 흐름을 꾸준히 추적하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충실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충실한 기획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